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이 토론 주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히틀러처럼 독재라는 편이 민주주의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게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답정너가 아니에요. 우리는 통일개혁 뭡니까? 답정너 아닙니까? 우리 통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돼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해요. 아무도 뭐라고 터치하는 상황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이렇게 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는 히틀러 같은 식으로 해서 독재를 했는데 선의의 독재라면 좋지 않겠어? 그거 옛날에 한반도에서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박정희가 해봤는데 말짱황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은 단지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인 면이 좀 다르면 조금 얘기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저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교사가 잡혀갈 것이고, 학생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부모들은 이 귀중한 청년 같은 입시교육을 그 시간에 입시교육하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만 했다면서 학교 교장 고발할 것이고 그러게 되겠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화면을 담지 못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독일에서 노조를 어떻게 조직하고 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위를 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로서는 너무 오바 떤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걔네들은 그게 체질화돼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제 절친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서 저는 저도 대학생이 돼서 몇 년 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아파트 재분양 재건축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는데 이거 몇 년씩이나 걸리는데 체결도 안 되고 조합장들이 이 조합이라 갈려져가지고 무슨 다들 그냥 돈만 빼먹고 있다 그러고 참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네가 왜 나서지, 왜 그러니? 그렇게 불만 있으면 네가 나서지. 네가 나서서 뜻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조합 사태를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렇게 좀 움직여보지. 너 사지 멀쩡하고 대학생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게 문제라는 거 알고 있니까 너희 중대한 문제고 돈이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너 왜 가만히 불평만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의아하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창피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서서 얘기할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비판은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 모든 사회악은 다 저놈들 때문이고 이 모든 사회악을 해결하려면 우리 편을 믿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가거든요. 정치 참여를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배우는 시민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통일교육이 또 없었다는 거죠. 통일교육이라는 경우도 이렇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보면 먼저 이것부터 보죠. 이게 맞으면 2018년 개정됐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꽤 최근 겁니다. 처음 나온 건 1999년 그쯤 되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열리고 그때 으쌰으쌰했던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맞춰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유신시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통일교육이라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이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일단 답정너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딱 못 박아놨어요. 아까 나온 사람들 학생들한테 토론시키면 어떨까요?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안 돼. 사회민주주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 나오겠죠. 법에 걸립니다. 당장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민족공동체 의식. 여기서 어떤 분이 얼만큼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만들어내래요. 난 별로 한민족이라고, 난 이 세계화 시대에 21세기에 그냥 지구촌에 사는데 꼭 한민족이나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 민족공동체 의식 무조건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 건전한 안보관이 뭘까요? 안보에 건전한 게 있고 불량한 안보관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그걸 딱 박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하면 다 나쁜 교육이다. 그런 나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데는 통일했을 때는 시정을 요구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악법적 요소라 그래서 독일 교육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이면 보이스텔스바하 그 협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여기서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해놓고 자기네가 개인적인 모르겠지만 당파적 내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서울 교대다 보니까 현직 교사 내지는 예비 교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조금 말을 잘못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통일교육지원법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다 치더라도 교장선생님께 이리 와보셔. 당신 왜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는 거야? 그러질 않나? 아니면 학부모가 전화 걸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 청각 같은 시간에 공부는 여기서 입시 공부겠죠. 입시 공부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 이상한 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뭐야 빨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통일교육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여러분이 배웠는데 잘 배웠겠습니까? 답정너 교육에다가 심지어는 보면은 여러분이 통일교육원 가가지고 그쪽에서도 계속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고치려고 노력은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유치원생 통일교육부터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까지 쫙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 근데 커리큘럼이 다 똑같대. 말하자면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제가 우월한 것이고 그런데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데 체제가 우월하니까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 모순적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그냥 단지 어릴 때는 동화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좀 지나면 약간 뭐 마르크스주의라든가 레닌즘의 뭐 그런 거 조금 배우고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 교육을 십몇 년씩 받아보세요. 나라도 통일하기 싫겠어요. 그럼 교육이 무슨 효과가 납니까? 그런데 답정너로 꽂아놓고 그렇게 한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군사정권 끝난 지도 한참 됐고 K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 계속 해야 되겠냐 이거냐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뜬 거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 많이 했고 지금도 아직 없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 아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예술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뜨끔했는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창의성 교육은 그렇습니다. 뭔가 나 잘나 교육, 잘난 인간이 됩시다. 아닌가요? 여태까지의 교육 방법은 뭐 똑같은 수준에서 점수만 조금 더 맞는 교육을 했다. 근데 창의성을 발휘하면은 내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 내가 뭐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쫙 해가지고 굉장히 잘난 사람.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나의 부가가치를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 전부와도 맞먹는다. 그런 존재를 만들자는 거죠. 좋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K-팝에, K-경제에, 뭐 K-과학에 난리가 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천재들이 있으면은 약간 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보통 시민들 말하자면 자신들의 창의성에 반의 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할까요? 그래서 나온 게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뭡니까? 도덕교육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나는 잘났지만 그만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그러고 너는 나보다 100배는 못났지만 난 너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해줄게. 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제품을 조금 돈이 덜더라도 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런 식의 인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시민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성교육이 도덕교육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희생하라. 너 자신을 죽여라. 창의성 교육은 뭡니까? 네 자신을 폭발시켜라.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누구도 꺼리끼지 말고 마음껏 폭발시켜라. 이게 창의성 교육인데 인성교육은 너를 죽여라. 너를 죽여라. 이 집단과 이 모두에 비하면 공동체에 비하면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라. 일단 이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요즘 말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면 안 된다죠. 조현병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효과도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교적인 도덕성에 딱 쩔어 있으면서 그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면에서 완전 이기적인 인간을 확 만들어 버려? 그건 좀 그렇죠. 그럼 도덕교육을 꽉 강조해서 조선시대처럼 북한처럼 완전히 그냥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교육은 뭡니까? 여태까지의 도덕이 멸사봉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활사계공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활사계공이 뭐냐? 사적인 것을 활성화합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있던 나의 인터레스트, 나의 꿈, 나의 입장, 나의 능력 그런 것을 열심히 복돋아줍니다. 그거 마음에 담아놓지 마.
아파트 문제가 있으면 네가 직접 뛰어나가가지고 조합장님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누가 뭐라 했어? 이게 법이 어긋나? 뭐 그런 식으로 헐사개공을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두 다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굳건하게 만들어진다. 옛날엔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죽이고 없애고 너희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라는 식으로 도덕성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헐사개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영국에서 언제 처음 나왔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말은 이렇게 했는데 기록된 걸로 보자면은 174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 애국심에 대해서라는 글을 썼어요. 애국심이란 뭐냐? 뭔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를, 인터레스트를 조화시키면 그것이 애국심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꼭 뭔가 이렇게 거기는 계속 왕을 모시죠. 말하자면 그 왕정 체제로 가든 아니면 뭐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든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로 가든지 간에 그것만 돼 있으면은 그 우리 모두의 인터레스트가 어느 한쪽이 억압되거나 어느 한쪽이 되거나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갑으로서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의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더불어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내려질 때 그것은 애국심을 갖지 말라 그래도 애국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1749년에 영국의 세인트 존이 벌써 얘기했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헐사개공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국심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교육이란 체제 비판을 포함하는 가치교육과 정치사회 관련 지식을 포괄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체제 비판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비판을 하면서 정치사회 관련 지식을 합치는 그런 시민교육이 돼야겠다. 그럼 통일교육이 우리나라에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남북한이 처음부터 다른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반공, 저쪽에서는 뭐 저쪽은 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악마로 만들어 놨고 전쟁으로 그것이 더 심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악의 세력에부터 미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공화국을 구하려면 또는 저 빨갱이들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민교육과 시민의식의 왜곡이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시민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의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통일교육이 돼야 될까요? 가치교육적 시민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평화교육, 진정한 평화입니다. 말하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의 그런 평화는 계속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 평화로운가? 갈등이 말한 것과 같은 적극적 평화를 우리는 대한민국, 북한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을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입시교육에 내몰리고 있고 경쟁을 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너는 쓰레기다. 서울대 못 가면, 의대 못 가면 너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떨어져 죽어라. 그렇게 하는 교육이 과연 평화로운 교육인가?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인가? 갑과 을이 계속 존재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에 못 가면 사람 축에 못 끼고 결혼식장에 나가서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과연 평화로운 상황인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시민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식의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가 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일단은 민주주의라고 국호에도 붙여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먼저 민주주의화해서 사회적 전제의 인간을 그 안에 기속을 시켜서 잘 살게 한다면 그 논리적인 그런 거예요. 네, 어떠세요, 윤지혜 씨? 일단 처음에 들었던 소감이라든가. 일단 제가 말씀하셨듯이 약간 통일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느꼈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예술 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화 교육적 교육을 저는 아직 교육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윤지혜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저 박금주 씨는 어때요? 이게 뭐 일단 우리가 와서 이게 처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강의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나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의문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또 많이 의문되는 것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오늘 일단 K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K 방역 때문에 이게 화두에 나와가지고 교수님께서 오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과연 뭐였을까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하게 되면 일단 자유하고 자유민주주의 하면 이게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잠깐 아무튼 좀 감명이 깊었는데 오늘 어떠세요? 그 패널 분들 뭔가 질문 좀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 나올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화 교육적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지 아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뭐 토론을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저희가 평화 교육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평화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딱히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한 갈등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얘기를 하면서 소극적 평화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죠.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날아다녔나요? 날아다니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 폭력적인 문화, 폭력적인 구조, 폭력적인 구조라면 뭔가 갑이 존재해서 을은 아무리 억울하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갑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폭력적인 문화, 뭔가 이제 서로 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고 서로를 존중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네가 약하니까 또는 아까 나온 것처럼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니까 그래서 싸움을 통해 가지고 또 위협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러는 거죠. 저쪽은 말하자면은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쟤네가 하는 말은 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걸 고쳐볼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폭력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았나. 어린애들이 그 어른한테 반항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예의범절을 잘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런 불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어른은 명령하고 아이들은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평화로운 광경이지. 근데 과연 그것이 평화일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계속 내와가지고 권리를 최대한으로 그러면은 진짜로 뭐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라든가 진보 사상이라는 그런 쪽은 인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뭐 권리 해가지고 아까 언뜻 말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오셨던 분들이 권리에 대해서 하도 주장을 못 하시다가 이제 좀 권리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구나 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권리야. 뭐 이러고 있는 것도 권리야. 이런 식으로 뭐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다 그러는데 결론이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권리를 잘 알고 있나? 우리는 탈북자들을 손가락질한 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의 권리가 뭐고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모르는 사이에 억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봤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부터 평화교육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겉으로만 평화로운 게 아닌지 그냥 뭔가 이렇게 그 평화 속에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금주 씨.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요. 제가 직접 겪은 상황이 생각이 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바로 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점이 뭘까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기보다는 자유주의가 아니죠. 말하자면은 그 강제적으로 어떻게 뭐 쓰게 돼 있는데 어긴다 그러면 내가 어겨가지고 마스크 안 써가지고 나 잡혀가는데 난 그 말하자면 그건 나 자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마스크 쓰는 게 뭐 어쨌다고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 위험하게 빠뜨려서 결국 처벌까지 받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려면은 당신이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당신이 뭐 걸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당신 자유인데 그래서 어떻게 걸려가지고 뭐 벌금 내는 것도 당신 자유인데 그래도 당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점잖게 나가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쌓이는데 와 마스크 안 쓴 사람 만났다. 오 할렐루야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으로 그게 진영 논리와 폭력을 어떻게 보면 양성하는 거게 되겠죠. 네. 자, 이거 오늘 일단은 이게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일 열린 강좌는 함규진 교수님을 모시고 K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함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좀 질문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거는 함규진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우리 힘을 내고 코로나를 국군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김수정의 열린 강좌 평화 베이스캠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시청자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